우리 부부의 귀촌 프로젝트 제3화 좋은 땅 사서 후회하지 않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골의 땅을 사려고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땅으로 고민들을 하죠.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인데, 농지와 산지. 여기서 얘기하는 농지는 두 가지가 있죠. 논하고 밭. 산지는 이제 임야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세 가지 땅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고민들을 하죠. 산을 살 것이냐, 논을 살 것이냐, 아니면 밭을 살 것이냐. 저희 부부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산 이유는 산이나 논보다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례를 들면 산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산은 땅을 일단 절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무도 베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이 훼손되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름 동안 장마 엄청 길었죠. 제가 볼 때는 뭐 60일이 아니라 70일, 80일까지도 장마 기간이 지속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그 긴 장마에다가 두 번의 또 태풍이 또 잇따라 저희 나라를 강타했죠. 뭐 마이선하고 하이선하고 뭐더라?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마이사. 그 두 개의 태풍이 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산에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산 같은 경우는 산사태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계곡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또 제법 보기도 했고요. 게다가 수도나 전기 이런 것들 또 인입하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히려 땅값보다 그런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례를 들면 산이기 때문에 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절토나 성토나 복토나 뭐 이런 토지 개량 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수도, 전기, 그 다음에 정화조 이런 작업들도 생각보다 농지에 비해서, 논이나 밭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사태나 침수 등으로 인해서 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뱀이니 벌레니 뭐 이런 오만 가지 것들, 그 보통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동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움직이는 것들을 다 동물이라고 하니까 뭐 뱀부터 지렁이부터 벌레부터 오만 가지가, 멧돼지부터 뭐 고라니는 이쁘긴 한데 또 어쨌든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산은 여러모로 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보안이나 안전상에서도 좀 취약하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노인네들이 뭐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경사진 곳이 많다 보니까 다니다가 낙상하면 이제 골절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산은 여러모로 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겨울 굉장히 길잖아요. 뭐 6개월, 뭐 짧게는 뭐 6개월 정도, 길게는 뭐 한 7, 8개월 정도. 산 같은 경우는 더 길거나 뭐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도심에서도 겨울이 굉장히 기니까. 뭐 지금 10월 초인데도 저희는 새벽에 추워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잘 정도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난방이나 그리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무래도 추운 겨울은 좀 위축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산이 여러모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산은 생략을 했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보기에는 너무 좋죠. 하지만 거기서 생활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논을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찾아봤습니다. 노는 밭하고 같이 불러서 농지라고 하는데, 농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보통 도로보다 지반이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뭐 장마나 이런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취약하죠. 게다가 작물이 벼잖아요. 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벼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많이 담아둔 땅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반이 약하죠.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혹시 거기다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성토, 흙을 엄청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흙값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덤프트럭 한두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영상을 봤는데 대충 뭐 한 700평 정도의 뭐 하여튼 엄청난 뭐 100여 대 정도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또 단점이 있죠. 그리고 주변이 아무래도 인가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산하고 비슷하게 뭐 이런 인프라, 전기, 수도,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두두두둥 결국 농지와 산지 세 가지 중에 산과 논을 빼니까 밭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밭을 집중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밭도 밭 나름이더라고요. 산 같은 밭이 있고요, 농 같은 또 밭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산이나 또는 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른 밭은 전기, 수도, 그러니까 끌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주변에 민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입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더더욱 좋은 것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도심에서처럼 그냥 배관만 오수관로에다가 연결시켜 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정화조가 필요 없고,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똥차가 올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프라가 일단 구비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도로가 저희 땅하고 두 면이 접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땅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4개의 면이 있잖아요. 그 4개의 면 중에 2개의 면이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맹지가 아닌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분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밭이 굉장히, 저희가 고른 밭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영상을 자주 찍지 않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소음이, 사람 소리가 들어오면은 자칫 그 말을 버벅거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에도 이제 초월할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입 공사비가 적게 들고, 정화조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도 비용이 절감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조를 뭐 비울 필요가 없으니까, 치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면이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분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이 향후에 일자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산 땅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떨어진 게 좋아요. 떨어져 있어서 이제
그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들이 방지되면서도 그 다른 시골들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땅들 중에서도 향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노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인프라가 편해야지 이게 한 번 가서 그냥 펜션처럼 또는 뭐 어떤 산장처럼 놀러 갔다가 며칠 있다가 오는 데가 아니고 1년 또는 10년 그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터이기 때문에 편의성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안전성도 보셔야 되고 나중에 수익성도 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땅을 사실 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땅 마련 방법을 고민하시면서 좋은 땅을 찾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